반갑습니다. 이상학쌤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지난 수학 역사 350여 년의 기간 동안 최고의 난제로서 군림했었던 문제.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해서입니다. 1601년 출생인 피에르 드 페르마는 현재는 수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지만 살아생전 그는요. 법학 전공자였고 프랑스에서 변호사를 주 직업으로 했던 어찌 보면 아마추어 수학자였습니다. 그가 취미로 했던 수학이 현대 정수론을 창시했고 좌표 기하학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으며 또는 카테시안 좌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등등등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정작 변호사로서 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의 상사는 페르마를 두고 맨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거,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평가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페르마가 사망한 후에 페르마의 이런 수학 업적들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었던 페르마의 친구들은 페르마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즉 페르마가 남긴 편지들이라든가 혹은 메모들을 정리할 것을 부탁을 하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정리를 한 것들로부터 이제 페르마의 이러한 업적들이 발굴되게 된 것이죠. 1637년 디오판토스의 산법이라고 하는 책에는 페르마의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임의의 세제곱수는 다른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고 임의의 네제곱수 또한 다른 두 네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3 이상의 지수를 갖는 정수는 다른 동일한 두 지수를 갖는 정수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 나는 이를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을 하였으나 책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여기에 옮기지는 않겠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실제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요. 이렇게 명명이 되어진 이유 자체가 마지막까지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많은 분들은 페르마가 죽기 직전 마지막 남긴 정리가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많은 수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로 상당히 이 문제가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시 네로라는 유명한 수학자를 전부 다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하니까 도전의식들을 상당히 부추겼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17세기에 변호사 겸직 아마추어 수학자가 내놓은 문제를 수학만 계속 전념했었던 내가 못 풀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수학자들의 착각도 한몫을 했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도를 했던 많은 수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끝내 풀리지 않으니까. 혹은 정신 이상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이 문제를 두고 결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투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걸고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총을 겨눠서 서로 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의 말이 맞는 걸로 하자라고 룰을 정했다고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사람들이 광적으로 매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 몇 명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일러, 레오나르트 오일러. 이 오일러조차도요, n은 3일 때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세제곱수에 대해서는 합이 불가능하다라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내는데 이것도 사실 독자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고요. 오일러가 페르마가 이제 살아생전 기록한 것들 중에서 n은 4인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해낸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증명의 흐름을 본따서 해낸 것이 n은 3일 때에 대해서고요. 그 외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가우스의 주변 사람들도 가우스한테 당신이라면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권유를 했고요. 아무리 봐도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가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런 식의 문제는 나는 수십 개도 만들 수 있다. 매번 회피를 한 겁니다. 가우스가 이제 살아생전에 자주 서신을 주고받았었던 여성 수학자 제르맹 같은 경우도요. 제르맹이 이제 가우스한테 서신에다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한번 언급을 하면 답신이 없었다고 해요. 가우스가 매번 익십했다는 거죠. 무튼 한 면만 더 들어보자면 19세기 말에 최고의 수학자로 일컬어지는 힐베르트, 다비드 힐베르트요.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로 유명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묘비에 적힌 명언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알아낼 것이다. 하지만 힐베르트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주변 사람들이 힐베르트한테 왜 그 문제에 도전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힐베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투자돼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수학자들이 다 실패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페르마는 잘못 생각했다고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페르마의 이 마지막 정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법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1984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시도하던 독일 수학자 게르하르트 프라이가 유도하던 시기로부터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해법 실마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살짝 시간이 더 흘러서 마침내 1995년도 프리스턴 대학의 앤드루 와일즈 교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됩니다. 앤드루 와일즈 교수는 이 업적으로 2000년에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죠. 이제 앤드루 와일즈 교수는요, 단순히 앤드루 와일즈가 아닙니다. 와일즈 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벨상도 수여받게 되죠. 근데 이제 앤드루 와일즈는요, 이걸 증명한 후에 많은 수학자들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많은 수학자들이 이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목표를 잃고 좀 방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와일즈 경과 하버드 대학의 많은 수학자들의 선별로 인해서 내놓아진 문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세계 7대 난제라 불리우는 밀레니엄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 흐름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선요, x의 n거듭 제곱 더하기 y의 n거듭 제곱은 z의 n거듭 제곱이 될 수 없다. n은 3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요. 이것이 바로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얘네들이 다 정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문 분야로 친다면 정수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정식을요, 타원곡선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타원곡선으로 변환을 시킨 후에는요, 이 문제를 대수기하학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수기하학에 있는 모듈러성 정리가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해법 열쇠였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듈러성 정리가 뭐냐라는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타원곡선은요, 모듈러 곡선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역도 참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듈러성 정리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 이 단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타원 곡선은 쉽게 생각해서 첨점, 그럼 뾰족점이라고 부르는 날카로운 점들, 아니면 교차점, 그러한 점들, 이 모든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특이점이 없는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플러스 b 형태로 표현되는 방정식들을 일컫습니다. 모듈러 곡선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복수평면에서요, 실수축, 허수축, 복수평면의 이 위쪽, 이 상반 쪽에 존재하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형태로 표현되는 함수들이다 라고 보면은 얼추 맞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등장한 이 방정식을 변환한 타원 곡선이 만약에 모듈러 곡선으로 변환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모듈러성 정리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n,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곧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치명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타원 곡선이 모듈러 곡선으로 변환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바로 앤드루 와일즈경인 것입니다. 그 앤드루 와일즈경의 그러면 이 증명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그 앤드루 와일즈경의 증명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해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명 분량 자체가 PDF 파일로 109페이지 분량이 되거든요. 비록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나름 맨사 출신 아닙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 증명 흐름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 영상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패러디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풀지 못한 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자들은요, 이 문제를 이러한 분야로 한번 접목시킨다면, 혹은 이런 분야로 접목시킨다면, 혹은 요렇게 한번 발상을 시도해본다면, 등등등등의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다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수학 연구는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수학은 마치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발전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수학은요, 이러한 집단 지성의 축적이 주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천재들은 이렇게 쌓여진, 그리고 기반이 다져진 이 수학 이론들로부터 연구 업적을 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 그 천재들의 업적도 훌륭한 것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수학자들의 이 각고의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자면 SCV들이 미네랄을 캐놓지 않았는데 배틀크루저가 나올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무튼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요, 이러한 식으로 수학 연구 업적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처음 근원 장치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쓰였던 타원 곡선 이론. 는요, 현재 실생활에서 암호 체계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국 NSA도요, 타원 곡선 암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타원 곡선 암호의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제 공개 키 암호 방식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이제 공개 키보다 짧은 키로서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지금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때문에 이제 좀 전송량이라든가 혹은 계산량이 제한이 되는 무선 환경들에서 그 장점이 빛을 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교통카드라든가 혹은 신용카드, 아니면 의료보험증 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타원 곡선 암호 체계를 이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비트코인도요, 이 타원 곡선 암호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수학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후라이나 와일즈경 등의 업적도 분명 훌륭하지만 그들이 빛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준 수많은 수학자들의 각고의 노력도 우리는 높이 평가해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훗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변화시킬 수학 이론들을 연구 중인 많은 수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